이번 시간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마지막이고요. 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시험에서 단독 주제로 아주 잘 출제되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재밌어요. 얘는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조금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보시죠. 우리가 항상 순열에서는 중복을 제외해 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원순열에서도 중복이 발생했기 때문에 n 팩토리얼 하고 나서 n으로 나눠졌죠. n개가 중복되기 때문이었어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를 여기 아래에도 있긴 한데 새로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A, B, C를 여러분이 일렬로 나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4팩토리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A랑 A'이라고 일단 할게요. A랑 A'을 서로 다르게 인식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는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서로 다르다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을 사용한 거죠.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A랑 A'은 사실 같은 A죠. 그러니까 중복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AB, A'C, A'B, AC도 중복이죠. 이렇게 이 4팩토리얼 안에 있는 모든 순서는 두 개가 중복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개씩 중복됐으니까 얘를 2로 나눠줘야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설명이 됩니다. 3개짜리도 해보면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A가 3개다. A가 3개면 5팩토리얼 해주고 얘는 3팩토리얼씩 중복이 발생했겠죠.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사실 똑같은 건데 이 5팩토리얼 안엔 다 다르다고 인식이 돼 있을 테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만약에 AAABBC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A가 서로 중복되는 거랑 BB가 서로 중복되는 게 서로 곱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6팩토리얼 해주고 나면 3팩토리얼만큼의 중복에 2팩토리얼만큼 중복이 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을 해서 나눠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제 원리를 여기서 한번 다 나열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A가 중복되는 상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잘 보시면 B가 중복되는 상황이 여기는 같은 하나고 여긴 또 다른 하나죠. 이렇게 여기가 곱사건으로 들어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그라미만 있었다면 6개일 텐데 3팩토리얼로 2팩토리얼까지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 공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보다는 상황을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1 때요 수학 하에서 경우의 수 배울 때 이제 나열하기, 사전식 나열하기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또는 어떤 단어를 주고 그 단어를 나열해라 이런 거 해봤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봤던 단어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5팩토리얼 이렇게 했었죠.
네, 예를 들어서 엘리먼트 같은 단어를 이제 7개죠. 나열해봐. 이러면 이때는 7팩토리얼 하면 중복이 발생하니까 2가 3개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줘야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냐. 문제들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최단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건 이제 최단거리 문제 풀 때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센스 라는 단어 앞에서 봤죠. 그럼 중복된 걸 이제 봐주시면 2가 3개, S가 2개 이렇게 되죠. 일렬로 나열해라. 한번 풀어보십시오. 해보셨죠? 멈추고 해보셨어야 합니다. 안 멈춘 사람은 지금 다시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하셨죠? 자, 7팩토리얼로 나열하고 2가 3개, S가 2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6, 5, 4, 3, 2, 1, 3, 2, 1 이렇게 날라가고 2, 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420이 되겠죠. 자, 이제 양 끝에 S가 오게 해달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제 S를 이렇게 적어버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온 애들은 S는 다 썼으니까 E 3개, N 하나, C 하나겠죠. 이게 답일 것이고 답은 5, 4, 20. 3개의 2를 서로 이웃하게 나열해줘. 3개의 2를 서로 이웃하게 나열하니까 2를 하나로 묶고요. S, S, N, C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5팩토리얼이고 SS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 2 때문에 얘를 3팩토리얼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같은 거니까 3팩토리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 4, 3 곱해주면 60이 답이죠. 네 번째.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n은 c보다 앞에 와게 해달라.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c보다 앞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다 생각해가지고 푸는가, 케이스 분류를 해야 하는가. 처음에 그렇게 풀으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한테 n과 c를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 버리세요. 네모.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 S, 네모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ES, 이 네모, 이 네모 이렇게 만약에 됐다면 마지막에 이 네모에다가 N, C를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네모로 얘를 바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네모에는 순서가 NC로 고정돼 있죠. N은 C보다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항상 이 네모가 어디 있어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고 여기가 S, 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돼도 여기에다 N 넣고 C 넣을 거니까 NC 자리가 고정돼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로 바꿔서 풀어줍니다. 그럼 7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 네모도 같은 거 취급이죠. 얘네 둘이 자리 바꿔도 티가 안 나요. 중복되기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눠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한가요? 네, 이거 다 비슷한 문제니까 쭉 풀어보시고 모음끼리 서로 이웃해라 묶으면 되겠죠. 모음끼리 모음은 아이오우만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모음이에요. 그래서 모음끼리 이웃해라. 모음끼리 일단 이웃을 했을 때 여기는 A, I, E 얘를 하나로 묶죠. 근데 이때는 얘네가 다 구별된 애들이니까 당연히 3팩토리얼 마지막에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딜리전트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자음은 알파벳 순서대로 자음이 5개나 있네요. 5개를 모두 네모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연습하면 잘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죠. 자연수의 개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수 개수 만드는 건 상황에 따라 다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 하나만 써라, 뭐 또는 여러 개 써도 된다. 다양한 전제가 붙겠죠. 그때 이제 원론적인 풀이를 해주셔야 하고, 보시면 6개의 숫자가 있고요. 모두 사용하라 했어요. 모두 쓰래요. 한 번씩 다 써야 되는 거고 6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만들 때는 이 친구를 6팩토리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6팩토리얼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6팩토리얼에서 중복된 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6, 5, 4, 3, 1은 3팩토리얼과 함께 사라지고요. 2로 나눠주니까 여기서 이제 60이 나오죠. 이게 60이 답이 아니에요. 왜 아니죠? 자연수니까 6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자연수 다 했으면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6자리를 꼭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0이 없어져야 합니다. 어디서? 맨 앞에서. 그러면 0이 맨 앞에인 경우를 빼줘야겠습니다. 0을 맨 앞에다가 가져갔다고 하면 나머지는 111과 2를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빼기 10 해주시면 답이 50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선생님이 여사건을 사용했죠. 여사건으로 안 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배반 사건을 하는 겁니다. 항상 여사건으로 풀든지 배반 사건으로 풀든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번엔 배반 사건으로 풀어봅시다. 배반 사건으로 푼다는 건 케이스 분류를 하겠다는 거죠. 자, 케이스 분류는 기준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는 맨 앞에 자리가 맨 앞자리가 2인 경우, 맨 앞자리가 1인 경우, 맨 앞자리가 0인 경우인데 이 중에 얘가 탈락이죠. 그래서 2인 경우, 1인 경우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하든지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0인 경우를 뺀 거죠. 전체에서 0인 경우를 뺀 거예요. 뭐로 풀어도 답은 비슷한 속도로 나오겠죠. 2가 제외됐으니까 여기는 11102. 그래서 여기서는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만 나눠주면 되고요. 1이 앞으로 가면 1 하나 이제 소비했으니까 110, 22가 되겠죠. 네,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20이 나오고요. 여기가 30이 나오겠네요. 더해주면 같다. 다 풀 줄 아셔야겠습니다. 자, 여긴 또 얘기가 달라졌네요. 5개 숫자 중에 4개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죠. 일단 여기서 내가 4개를 택하는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5C4인데 잘 보시면 여기서도 그냥 5C4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서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겠죠. 그럴 때는 뭐 딱 하나 기준을 잡아서 걔가 몇 개 들어가는지로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2가 3개 들어가는 경우 2, 나머지 하나 1일 거고요. 2가 2개 들어가는 경우는 2, 1, 1이죠. 그 다음에 2가 하나 들어가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 2가지이죠. 그러면 여기는 0이 없으니까 편하게 4자리 자리연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반 사건 항상 더해주는 거죠. 얘는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답은 4 더하기 6인가요? 네. 10이다. 나머지도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을 앞에 자리로 갖는 것을 제외하는 방식을 쓰셔도 되고요. 1 또는 2로 앞으로 하는 거 뭐 다 되겠죠.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짝수 이런 거 나오면 맨 마지막 자리는 고정해서 케이스를 분류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마 이때는 6자리니까 그 케이스를 엄밀하게 잘 나눠 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이다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서 엄밀하게 해야 된다는 건, 자 만약에 내가 여사건으로 풀 거예요. 그러면은 0으로 잡고 마지막에 여기가 0인 경우는 빼야겠죠. 만약에 앞자리를 1로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예 시작부터 나는 끝자리로 잡을래, 0이랑 2만 올 수 있잖아. 그러면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거 케이스 1번, 끝자리가 2로 끝나는 거 케이스 2번, 이렇게 하셨을 때 1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0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예 고려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에 0이 오면 안 된다까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여사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령 2를 하나 제외하고 5개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틀린다는 거죠. 여기에서 뭘 빼줘야 돼요? 빼기 0까지 앞에 잡은 경우 0, 이 경우를 빼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4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눈 것만큼 빼주셔야 한다. 다 풀어버렸네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문제 많이 풀어봐야겠죠. 여기 한두 개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은 최단거리. 최단거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때 가장 짧은 거리로 가라는 거예요. 자, 짧은 거리로 간다는 건 얘가 왔던 길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길이가 늘어나겠죠. 한 번 갔으면 뒤로 올 수는 없습니다. 또 한 번 올라갔으면 내려올 수는 없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행동도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선택지는 옆으로 아니면 위로밖에 없습니다. 뒤로 아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이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력키를 앞, 업으로 했으면 앞, 위 이렇게 도착하겠죠. 근데 내가 앞, 아래 할 수도 없지만, 다시 앞, 위, 옆 이렇게 하면 앞, 위, 옆 해서 최단거리가 깨져요. 최단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내가 결국에 B에 도착하려면 앞으로 가는 거 5개랑 위로 가는 거 4개를 소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 5개랑 위로 가는 거 4개를 써서 만들어야 되고, 이 앞으로 가는 것과 위로 가는 것의 순서는 내 자유입니다. 가령 내가 앞, 위 하면 앞, 위 이렇게 가겠죠. 내가 앞, 위 하면 앞, 위. 도달하는 곳은 같아도 경로는 다르죠. 위, 앞 하면 다시 위, 앞 하면 위, 앞 이렇게 도착하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B를 향해 갈 때 이거 5개랑 이거 4개, 즉 5개, 4개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나열한다. 그래서 9팩토리얼에 5팩토리얼, 4팩토리얼 해주시면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가령 하나 랜덤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다면 이 중에 하나겠죠. 시킨 대로 보면 업, 자, 천천히 위로, 앞으로, 위로, 앞으로, 위로, 이렇게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경로가 몇 개냐 했을 때는 이만큼의 경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시면, 자 보십시오. 얘는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경로가 몇 개죠? 이거 총 3개를 나열해 주는 거기 때문에 3이 됩니다. 손으로 직접 해봐도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3개입니다.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이때 다 특징은 이 칸수가 적어도 이쪽 칸의 길이가 다 같다는 거죠. 얘의 길이도 다 같아야 합니다. 얘랑 얘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죠. 4개, 5개입니다. 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걸 가지고 하니까 5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해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써볼까요? 이렇게 했다면 4개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n 칸이면 얘는 n-1 최단 거리는 이렇게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왜죠? 이거 n개에 이거 1개 추가하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고 여기에 얘만큼 나눠주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암기 사항이에요. 또 하나 더 적어볼까요? 얘는 딱 보는 순간 6개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가는 거. 왜요? 여기도 이거죠. 옆 위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암기 사항입니다. 한 칸 더 늘려볼까요? 여기까지는 총 10개예요. 5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주면 된다. 암기사항입니다. 자, 얘는 여기서 여기 가는 게 15입니다. 얘 또한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기하실 수 있겠죠?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개니까 여기 더하기 3, 여기 더하기 4, 여기 더하기 5 우리가 수열에서 배웠던 개차 수열의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까지는 암기를 해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암기를 해야 좀 빨리 풀어요. 자,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6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20입니다. 그때 하셔도 상관없는데 미리 외워두면 좋다.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들도 나중에 나오니까 이 정도는 바로바로 쓸 수 있게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단거리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야매로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야매로 푸는 방법까지도 소개는 해드릴 텐데 문제는 정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경우의 수를 세봅시다. 이 강의를 들을 때 선생님 푸는 거 구경만 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수업에서 선생님 풀이를 먼저 배우고 난 연습을 할래 그렇게 하셨다면 바로 하나 설명을 듣고 멈추고 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설명 듣기 전에 자기가 먼저 풀어보고 설명 듣기, 이게 베스트고요. 나는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 선생님이 하는 거 빨리 보고 그걸 연습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선생님이 하나 하고 하나 넘어가기 전에 좀 멈춰놓고 연습을 하셨어야겠죠. 가령 여러분이 이미 여기까지 문제를 좀 연습을 하고 최단 거리를 보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풀어보죠. A에서 B까지 가는 거, 이건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죠? 이거 5개, 여기 4개. 그러니까 9팩토리얼, 5팩토리얼, 4팩토리얼 계산해 주시면 9, 8, 7, 6, 5부터는 사라지고 4팩토리얼 지워줘야 되니까 4, 3, 2, 6 사라지고 4, 2. 그러면 7, 9, 54에 2 곱해주니까 60, 97에 63이죠. 2 곱해주니까 126. 이렇게 쉬운 문제는 이제 나오지 않고요. 시험엔 당연히 케이스 분류를 시킵니다. P점을 거쳐서 B로 가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P를 거치지 않고 내가 B를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빼야 한다는 소리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P까지 가는데 총 몇 걸음이 걸려요? 이제 암기하라 그랬죠? 이거는 총 몇 걸음? 10걸음. 자, 바로 안 떠올랐던 사람은 가서 지금 얼른 이거 외우세요. 그러니까 계산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계속 하는 걸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0걸음입니다. 10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걸음수로 하면은 얘는 5걸음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다른 방식으로 5걸음을 갔다면 절대 나는 P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 둘, 셋, 넷, 5걸음을 갔어요. 그럼 더 이상 나는 이제 뒤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P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P점에 간 사람도 이 별에 도달할 수 없어요. 또 5걸음을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C라고 하고 하나, 둘, 셋, 넷, 5 수로 갔다면 여기를 내가 D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를 가는 방식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어쨌든 내가 5걸음 왔는데 이때는 5걸음의 종류가 이거였죠. 자, 이렇게 이 종류로 온 사람은 지금 A에서 P로 가는 거는 이 종류로 가는 거죠. 물론 여기 섞이면 경우의 수는 다양하겠죠. 그게 10가지나 된다 했죠. 얘랑 얘는 결코 같이 일어날 수 없는 배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에서 D로 갔다면 이 사람은 절대 A에서 P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D를 갔다? 그럼 P는 못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를 갔어 C를 못 가고요. C를 갔으면 D를 못 가겠죠. 마찬가지로 또 5발자국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을 다 생각을 해보시면 C, D, E, F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C, D, E, F의 경우에는 5발자국 가서 도착하는 곳이고 P와 같은 배반 사건입니다. P와는 배반 사건.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만약에 P에 갔어, 그러면 절대 E로 못 가, F도 못 가, D도 못 가, C도 못 가예요. 내가 만약에 D를 갔어, 그럼 P 못 가, E 못 가, F 못 가, C 못 가, 이 뜻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걸음수. 여기는 이렇게 5걸음인데 5걸음의 조합이 업이 하나죠. C는 업이 없죠. F는 업이 4개. 그 다음에 옆으로가 하나. 이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배반 사건을 구할 때는 항상 이렇게 대각선을 쳐보는 게 좋습니다. 대각선이 안 이쁜데 대각선. 그래서 이 대각선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배반 사건이에요. 다시 F를 간 사람은 E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여기서 여기 간다 126개 나왔잖아요. 그거는 배반 사건으로 내가 하자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A 갔다가 F 갔다가 B 가는 경우랑 A 갔다가 E 갔다가 F, B 가는 경우, A 갔다가 D 가 P로 하겠습니다. P 갔다가 B, B, C, B. 이 5개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126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배반 사건이었으니까요. 근데 해볼까요? 자, A에서 F까지 가는데 경우의 수는 1에서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얘가 몇 가지인가요? 5가지죠. 여기 5개예요. F에서 B 가는 건 하나죠. 그냥 직선이니까 이때 5개가 나옵니다. 자, A에서 E 가는 건요. 이거 10개라고 암기했죠. 여기 10개. E에서 B 가는 건 이거 4개죠. 여기 40개입니다. 자, A에서 P 가는 것도 몇 개죠? 10개죠. P에서 B 가는 건 암기하라 했죠. 자, 암기 안 된 사람 또 가서 암기하고 오세요. 바로 안 떠오르면 이거 6개입니다. 대칭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 없네요. 죄송합니다. A에서 D 가는 거, 여기가 칸수가 달라서 그래요. A에서 D 가는 건 5개, D에서 B 가는 건 4개. 4개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된다는 거. A에서 C 가는 거 하나, C에서 B 가는 것도 하나죠. 여기 20개, 여기 하나입니다. 다 더해주시면 지금 126개 딱 맞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내가 중간에 배반 사건을 세팅을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점을 지나서 B로 가는 거는 그 중에 이 배반 사건 중에 딱 이거 하나만을 찾는 거니까 답은 60이 됩니다.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뭐 어디 공책에도 좋고 아니면 빈 공간에도 좋고 막 그려가지고 여러분 시간을 좀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봅시다. 반드시 이제 배반 사건을 고를 때 얘를 지금 기준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배반 사건 없나요?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나는 것도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몇 칸 같나요? 총 4칸 같죠? 그럼 4칸 가는 애들을 다 모아주시면 돼요. 4칸 가는 애들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총 5개 점도 배반 사건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로 계산을 해봐도 똑같이 126이 나올 거예요. 배반 사건으로 풀어보시면.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건 안 되나요? 이렇게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얘도 배반 사건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내가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배반 사건이니까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똑같이 나와야 한다.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실제연에서는 그냥 그림에다 이렇게 두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 외우라 그랬죠. 아까 몇이죠? 15죠? 여기 1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총 15개입니다. 그 다음 색깔로 할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건 얘도 아까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얼마죠? 그렇죠. 20이죠. 20이고 여기는 3입니다.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60이에요. 자, 이거 얼마죠? 15죠. 그래서 15, 여기는 3, 그래서 45. 자, 여기 가는 건 6개고 여기는 1입니다. 다 더해주시면 얘도 126이 나오죠. 이게 항상 이게 성립한다. 그래서 아까 그걸 외우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맞아요. 선생님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다 설명하니까 설명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몰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1이죠. 1이죠.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얘는 계속 1이에요. 가는 거.
1, 1 이렇게 점들마다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럼 1에서 1이 만났잖아요. 그럼 여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하고 2가 만났으니까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1하고 3이 만나서 4, 여기 1하고 4가 만나서 5가 되는 거예요. 2하고 1이 만났네요. 3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써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3하고 3이 만났으니까 6이죠. 6하고 4가 만났으니까 10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까지가 얼마라 했어요? 10이라 그랬죠. 이제 여기까지 오면 외우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이거 좋네, 다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자, 10하고 5가 만났으니까 15, 15랑 6이 만났네요. 21. 얘도 만나서 10, 20, 15, 35 계속 해주는 거예요. 35, 35끼리 만났으니까 70, 여기 70이 가는 거고, 여기 35랑 21이 만났죠. 그러면 56, 56이랑 70이 만나서 126.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P점까지만 한다 했을 때, 아까 P점까지 했을 때가 지저분해. 여기가 딱 10을 모았죠. 10.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여기서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 여기서 가는 거 10 그러면 1로 가면 10하고 10이 만나서 20, 30 30이 만났으니까 60. 그래서 이거 답이 60.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 둘 다 할 줄 알아야겠는데 첫 번째 걸 반드시 연습하십시오. 문제를 풀어보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알 수 있어요. 자, P점을 지나지 않고라 그랬습니다. 그럼 P점 지나는 경우를 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전체 아까 구해놨던 거에서 P점을 꼭 반드시 지나서 가는 60을 빼줘야 해요. 그럼 얘는 배반 사건이라 했으니까 얘를 지나지 않는 여기 지난 애들 더해준 것도 같은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많이 풀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빨리빨리 풀기 위해서는 6, 4, 24 이러고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하십시오. A에서 X는 거치지 않고 Y는 거쳐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시험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지. 얘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분히 문제를 쪼개서 풀어야겠죠. 일단 X를 거치지 않고 Y까지 가는 거를 먼저 구하고, Y에서 B로 가는 거 여기 3개죠. 3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에서 X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는 전체에서 X를 거치는 걸 빼주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쉽게 푸는 방식이고요. 또 말 그대로 얘를 모든 경우의 수로 해볼까요? A에서 X를 거치지 않아요. 그럼 X랑 지금 배반 사건인 애들을 다 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 그러면 X를 이제 제외하고 동그라미 A에서 동그라미를 거쳐서 Y를 갔다가 B로 가는 것 하고, A에서 세모를 거쳐서 Y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하고, A에서 네모를 거쳐서 Y 갔다가 B한테 가는 거랑, A에서 별표를 거쳐서 Y를 거쳐서 B로 가는 것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구해보죠. 1이죠. 1입니다. 3이죠. 4 여긴 다 3이니까 3은 다 고정을 해버릴게요.
6 6 3 마지막 663은 죄송합니다. 빼야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4 4 3 대칭성이 슬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안 해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1 1 네, 3 이렇게도 풀 수 있겠다.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4 4 16에 3을 곱한 거니까 48 여기도 48 여기도 3 다 더해주면 102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푼 풀이랑 똑같은 답일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 쉽게 하면 안 되나요? 네,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걸 풀기 위해서예요. 결국에 얘 필수예제 10번처럼 나오거든요. 시험에서는. 그랬을 때 내가 배반 사건을 완벽하게 구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다시 여기 좀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방금 선생님 풀어준 다양한 풀이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연습을 좀 하시고, 아마 질문이 나오면 뻔해요. 뭐가 질문이 나오냐면 왜 배반 사건이 이렇게 되죠? 이걸 이해를 이제 못하는 거지. 왜 여기로 배반 사건을 해야 하냐. 잘 이해가 안 가면 일단은 암기를 하셔서라도 칸수가 같다는 게 배반 사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가려면 칸수가 5칸이잖아요. 선생님 6칸인데요. 제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칸수라면 이거 획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어떻게 가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네, 그럼 얘랑 칸수가 같아야 돼. 그럼 선생님 6칸이니까 6칸짜리를 여기만 갔나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설명할까? 4칸인데 그게 아니라 획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같은 겁니다. 최단거리 장애물이 있는 경우 꼭 물을 부어 놓거나 찢어 놓거나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배반 사건을 잘 골라야 해요. 그럼 배반 사건을 잡는 게 능력이에요. 여기서는 그럼 배반 사건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내가 몇 획수를 갔을 때를 기준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보통 이 장애물 근처에서 대각선을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을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좋아, 여기 가는 건 좋아, 여기 어떻게 갈 거예요? 어렵죠. 그럼 여기 가려면 또 여기를 가기 위한 배반 사건을 또 잡아야 되잖아.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피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근데 아예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내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뭐가 생겨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또 쪼개줘야 돼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을 최대한 불편하게 하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배반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 몇 개요? 하나. 이렇게 하는 거 하나죠. 직선은 하나예요, 여러분. 모든 게 같기 때문에 나열을 해봤자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빨리빨리 되나요? 이거 얼마? 이거 4. 이거 얼마? 6. 4. 이거 얼마죠? 20이죠. 아이고, 이건 1이고 이건 얼마라 했죠? 15. 다음 기사항입니다. 다 합쳐주시면 1 더하기 6, 4, 24 더하기 80 더하기 15가 되겠네요. 답은 120.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제 이때 선생님이 좀 몇 가지 더 여러분한테 암기를 시키고 싶은 게 있어요. 일로 올라오셔서 좀 암기를 더 해봅시다. 많이 외워둘수록 문제 풀 때 편하거든요. 자, 내가 여기서 여길 갈 건데 분명히 문제에서는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미리 얘를 좀 계산해 놓으면 나중에 이 형태를 이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는 여러분이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전체에서 여기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이제 빼주는 거죠. 여기를 반드시 지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빼주면은 6에서 여기를 반드시 지나는 경우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2를 빼줘서 얘는 5개야 라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계속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 생각해 보시면 10개에서 이거 하나 빼야겠죠. 이거 하나. 그러면 이때는 9개다. 사실 이거는 뭐 딱히 외울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를 잘랐다. 그럼 14개. 여기 잘랐다. 19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얘도 이제 정통된 방식으로 구해보자면 여기가 제껴졌으니까 얘랑 배반 사건인 애는 여기 동그라미랑 네모죠. 그러면은 동그라미 가는 거 셋 곱하기 2 6개 이렇게 가는 거 셋 곱하기 1 3개 그래서 9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반 사건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런 짝들을 좀 미리 계산해 놓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미리 계산해 놓은 결과들을 조금 외워줍시다. 이렇게 총 모양 나오잖아요. 그러면 7개입니다. 얘가 자주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얘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테트리스 모양이 나오면 얘는 8개입니다. 얘까지 좀 외워주면 좋겠죠. 8개인 이유는 얘는 여기 썰리고 여기 썰리고예요. 그래서 8개예요. 여기 썰렸어. 여기 썰리면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많이 썰려요. 얘는 배반 사건으로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쪼개서 이렇게 쪼개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네모 했을 때 3, 4 죄송합니다. 3 2, 3 쏘리 2, 3이니까 6개 1, 1 해서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총 모양까지도 기억을 해놓자 이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있다라고 하고 풀면 좀 편하다. 왜 편하다 했냐? 가령 아까 여기서 다시 풀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잡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난처하죠. 굉장히.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런 경우에 내가 조금 대처가 가능해진다. 뭐 그런 얘기죠. 뭐 항상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다 했을 때,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여기는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점에 들어올 친구는 여기에서 오는 애밖에 없잖아요. 하나 땡겨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오는 건 여기서 오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땡겨준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다. 이해하시나요? 오히려 더 헷갈리나? 근데 뭐 여기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쪼개는 게 이거긴 하죠. 이거 4개로. 아래 문제들도 보겠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래요. 이런 거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외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잘 쪼개야 돼요. 이렇게 쪼개시면 됩니다. 길목을 잘 이렇게 세팅하는 게 실력이다. 결국에. 그래서 C, D로 쪼개고 A에서 C로 가는 거 6개, 3개, 4개, 1개 이렇게 더해주시면 22개가 나오죠. 얘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 자 여기만 지금 딱 없애버린 거잖아요. 최단거리 구해라. 이거는 쉬운 문제죠. 왜? 이 점만 사실 빼줘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를 구해라 했을 때는 사실 얘만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만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체에서 이거에서 이거 가는 거 빼면 된다. 이게 지금 이 풀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수준만 놓고 보면 사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외워라 한 게 무의미해 보이죠. 하지만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도 보면 얘도 사실 쉬운 거죠. 15 곱하기 3 45. 어려운 문제가 없네. 어려운 문제 하나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네, 좋습니다. A에서 B로 가라. A에서 B로 가려면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야 되죠. 여기 지금 못 지나가고 이 선 못 지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럼 배반 사건은 여러분이 이제 잘 쪼개셔야 해요. 어떻게 쪼개야 할까요? 이제 이럴 때 생각을 안 하면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쪼개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쪼개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풀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C, D, E.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 오는 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B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B를 향해 가려면 이 길은 반드시 지나야겠죠. 3개, 1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면 여기는 6개. 그래서 3, 1, 6, 18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D로 가죠. A에서 D로 갔어요. 그럼 D로 가면 이 가는 경우에는 3가지가 있고 이 D에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D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여기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로 쪼개주면 자 3에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6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는 경우 하나고 여기 가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D로 가는 경우. 마지막 2로 가는 경우는 하나죠. 근데 2에서는 반드시 1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가는 경우는 2개. 2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하나. 그래서 여기는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더해주면 얼마죠? 더해주면 41개 이렇게 나오죠.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반 사건 할 때는 다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놓쳤죠. 여기 갈 수 있잖아. 여기 못 가는 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가 더 있었던 겁니다. 42개. 그래서 어디로 풀어도 다 답은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풀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놓치기 쉽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또 배반 사건을 아까는 이 선으로 했었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 6 곱하기 6 4개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럼 42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열심히 외우라고 했는데 써먹을 일이 없네요. 외운 걸 써먹을 일이 없었다. 그러네요. 써먹을 일이 없네. 가령 여기를 가게 해줘. 뭐 이런 경우에서 이렇게 하나 빼버리면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데 꽤 이제 문제를 여기 진짜 쉬운 문제밖에 없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이런 거 쓸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거 없지 않아요. 꽤 있어요. 뭐 가령 내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물론 여기도 이제 경우의 수 나눠서 할 수 있지만 얘는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지 외운 형태가 이것 때문에 한 거다. 얘 생긴 게 7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7 외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외워버려요. 얘도 8이랑 비슷하잖아. 얘는 7이랑 비슷하고 얘는 9랑 비슷하지 않나? 외울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얘는 9랑 비슷하고 얘는 7이랑 비슷하고 얘는 8이랑 비슷하고 외워버리십시오. 나오면 써먹게. 한 개짜리 빼는 건 잘 외우니까 이것만 좀 잘 외워서 테트리스 모양 2개 정도 외워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가령 반드시 이제 여기 P점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 물 웅덩이 이렇게 있고 여기 물 웅덩이 이렇게 있어요. 상상을 해보자고. 이런 문제를 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쉽게 6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봤더니 물웅덩이가 막 있잖아. 그러면 이제 케이스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생김새를 잘 보면 테트리스 모양이네. 8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럼 6, 8에 48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좀 암기해 놓으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최단거리 문제는 숫자 쓰기로도 풀려요. 얘도 숫자 쓰기로도 가능합니다. 해볼까요? 이것만 자꾸 할 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1이죠. 2, 3, 3 그대로 가고 4, 5, 5, 3, 6, 6, 5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6이랑 5가 만나서 11, 6, 여기서 7, 12, 23, 19, 42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내가 좀만 집중을 놓치면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이것만 하고 싶지 하나만 쉬운 것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최단거리 문제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원리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암기해서 푸는 법까지 설명을 했고 내신이다 그럼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에서도 단골 출제됩니다. 100%라고 말 못해요. 수능은 8문제밖에 못 내니까. 그러면은 순열 순열 조합에서 2 내고 확률 통계에서 3셈 낸다 했을 때 또 중복 조합은 무조건 나오고 그러면 순열에서 원순열이 나올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나올지 중복 순열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나왔다 했을 때 최단거리 문제는 대놓고 이렇게 최단거리로 안 내더라도 얼마든지 좀 운용해서 내기에 좋은 주제니까요. 잘 공부해 둡시다. 교육청에서는 하도 많이 나오는 거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